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일주일 내내 골머리를 썩다가 현실적인 조언이 듣고 싶어 페이스북에서 자주 봤던 이곳에 오래된 아이디까지 찾아 글을 씁니다. 다른 것 가감하지 않고 적어볼 테니 서로의 입장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소 내용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고 4년 전에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하기로 하고 설 연휴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명절에 선물을 보내거나 1년에 한두 번 같이 식사를 해서 처음 뵙는 건 아닙니다. 위로 4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고 오빠는 2년 전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아빠와 절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들어간 해에 지금의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만나고 계셨다고 해요. 지금은 새아버지와 엄마, 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어 엄마가 힘들게 일하셔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대학에 갈 때는 몰랐지만 아빠가 저희 몰래 등록금을 다 내주셨더라고요. 졸업하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풍요롭진 않지만 못 먹고 못 사는 것 없이 지내시고 계십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직 젊으시고 노후 준비 잘하고 있으니 우리들 미래만 보고 살라고 하십니다. 나도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살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게 하는 정말 너무 감사한 부모님이십니다. 남자친구 또한 예의 바르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흠없이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터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명절 연휴, 남자친구가 아빠랑 술 한잔하고 자고 갔습니다. 연휴 끝나고 출근 후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절 불러다가 통장 뭉치를 내미셨습니다. 크게 보탬은 안 되겠지만 언젠가 내 새끼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 때 걱정만 가득 안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해서 준비해놨었어.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라. 이게 뭐냐며 통장을 펼쳐보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고 2007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 모두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부모님과 부둥켜 안고 온 것 같습니다. 한참 지나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대충 내용을 적자면 아버님 어머님한테 통장 받으셨죠? 어머니가 아가씨 성격상 돌려주려 할 것 같고 오빠한테 본인만 받아서 미안해하거나 못쓰고 들고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데 보탰어요. 그 말 듣는데 또 엄청 울고 오빠가 옆에서 듣고 있었던지 전화 뺏어봤더니 아직 그 돈 절반은 안 쓰고 들고 있는데 우리 조금씩 보태서 어머니 아버지 뭐 해드릴까? 라고 말했고 옆에서 작게 들렸지만 너무 좋다며 신나하는 새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혹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자금 쓰고 부족하면 보태 쓰겠지만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부모님께 다른 방법으로라도 갚아드려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 남자친구의 부재중 전화와 톡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았나봐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는데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 무슨 일 있냐 묻는데 또 울컥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왜 그러냐길래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이 울어주고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며 같이 효도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진 다 좋았습니다. 이틀 정도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주말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허락받은 후 서로 금전적인 부분 오픈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17일 오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아가, 안 바쁠 때 전화 좀 다오. 나 땡땡이 엄마야. 잠깐 짬내어 전화드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네 엄마랑 새아빠가 돈 줬다면서? 결혼할 때 보탤 거지? 땡땡이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너도 알잖니? 우리 집 형편이 돈 보태줄 형편이 못 돼. 니네 엄마 엄청 고생하셨겠네. 그래도 새 시집 잘 들어 호강하나 보다.
앞엔 말은 저런 느낌으로 하셨는데 뒤에 새 시집 잘 들어 호강하나 보다 라고 하신 말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어렵기도 했고 당황스러워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하고 오빠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제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어머님께 얘기했냐 하니 응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니 뭐라 할 순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감정과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 받으러 갔습니다. 정말 임금님 수라상처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셨고 너무 좋은 어머니셨어요. 식사 후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커피를 사러 갔고 그때 어머니가 꺼내신 얘기를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본인 집 다 버리고 오는 거야. 너도 그럴 각오로 결혼하는 거잖아? 땡땡이랑 돈 얘긴 해봤어? 지도 돈 보태달라고 모은 돈 없냐고 땡깡 부리는데 그 얘기 듣고 너 원망도 좀 했다. 근데 네 돈이 우리 돈인 거고 우리 돈이 네 돈인 거잖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빚은 좀 줄겠네. 차도 하나 사라. 결혼해서도 그 조그만한 차 끌고 다니는 건 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좀 당황했는데 별 내색 없이 커피 먹고 대화 좀 더 하다가 나왔고 남자친구랑은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금전적인 부분 오픈하자 해서 그 자리에서 오픈했습니다. 저는 모아놓은 돈 7천만 원, 부모님이 주신 1억 3천에서 정말 준비자금이 너무 부족할 경우 5천까지 사용할 용이 있고 그 외에는 그 돈은 냅두고 싶다. 차량은 레이 있고 결혼 후에도 굳이 차 바꿀 필요 없이 이 차량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빚은 없으며 연봉은 6,200만 원이다. 남자친구는 보증금 제외하고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부모님 지원 없고 현재 학자금 대출 1,500만 원가량 남은 상태다. 현재 독립해서 살고 있는 월세집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본인 돈, 나머지는 대출이고 현재 보증금 대출은 2천만 원가량 갚은 상태이며 연봉 6,800만 원. 결혼하면 차량은 중형 이상의 세단으로 바꿨으면 한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었는데 그 후에 남자친구의 말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남자친구의 보증금 대출의 잔액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도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는데 그게 냅두면 다 우리 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고 늦게 갚을수록 이자가 더 나가니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 대출을 다 갚으면 그게 우리 돈이 되는 거니 똑같은 거라며 그럼 1억 1천만 원이 모두 우리가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게 남자친구의 논리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주신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니 빚지고 시작해야지 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수준에 맞게 정말 방법이 없을 경우 일부 사용할 용의가 있는 것이지 이 돈을 결혼하는데 쓸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한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냐고 준비 다 하고 남은 돈은 제가 가져가고 그럼 그 남은 돈 제외한 돈만 쓰는 거지 왜 계산을 이상하게 하냐고 합니다. 제가 오빠 이거 난 잘 모르겠어. 난 이해하기 힘들어. 이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고 그 후로 하루에 서너 번 안부 묻는 정도의 톡만 하고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친오빠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한참 말을 머뭇거리더니 한 말은 이랬습니다. 빚 갚아달란 말이네. 이 얘기를 들으니 더더욱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어젯밤엔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톡이 왔습니다. 장문의 내용엔 빚을 갚으면 이만큼의 돈이 생기고 이만큼의 비용으로 집을 구하고 결혼식하고 이렇고 저렇고 설명한 내용들이었어요. 본인이 이해하기 힘들게 설명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자기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얘기합니다. 저는 오빠 보증금은 집 빼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 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보탤 수 있는 돈 아니냐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문제지만 제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너무 과잉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어서 추가 글입니다. 저를 욕해주신 분도, 제 편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욕해주신 분도,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차를 쓰고 아침에 글 쓴 후 하루 종일 댓글 달리기만 기다렸던 것 같네요. 댓글 수십 개가 달리고 나서야 뭔가 큰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 가네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등신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 남자친구의 가정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까 제외하고 적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학창시절 사고로 팔 한쪽을 잃으셔서 구직 활동이 힘드신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고, 이것마저 작년 여름에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시고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여동생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지병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며 병원비를 보탰고 취직 후로는 전적으로 남자친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에게는 차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동생을 남자친구가 병원에 데려갈 때 제게 차를 빌려갑니다. 그래서 중형 세단으로 변경하길 원한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을 때 이미 가정 환경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승낙한 이유도 모두 감안하기로 결심해서이고요. 사귄 지 1년 정도 지나 오빠에게 소개시켜줬을 때 남자친구와 오빠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걸 알았습니다. 물론 대학 시절 때는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빠네 학교에서는 알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여동생 데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르바이트하며 동생 병원비 대는 학생이 있다고요. 지금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직장 상사분도 처음 소개시켜주셨을 때 정말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것은 여동생의 장애로 인한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집에 거주가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약속하기 훨씬 전부터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별로 없단 것도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간 고생하신 것에 대한 원망이 아버님으로 향해서 간혹 말씀이 곱지 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들을 하셨지만 우리 엄마도 혼자서 힘드실 때 그렇게 모진 말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드세게 살다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의 문제도 제가 떠안고 가기로 다짐한 것이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남자친구를 옹호하려고 쓴 글 같다고 느끼실 테지만 아닙니다. 제 머리를 때린 말은 염치입니다. 서로 여건에 맞게 맞춰가면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더 있고 남자친구가 돈이 적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판단하여 필요에 의해 내가 먼저 빚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과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오픈하여 계획을 세울 지금 시점에 남자친구가 먼저 빚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돈 얘기 꺼내기 힘들던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꺼낸 말이 아닌 당연한 듯 쉽게 꺼낸 얘기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도 싶었습니다. 보증금 대출 갚아주는 거야. 갚고 나면 다시 돈으로 받는 거니 똑같다. 학자금 대출은 결혼해서 갚으면 어차피 함께 갚아야 하므로 지금 갚아도 똑같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생각이 등신처럼 보이시겠지만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여동생의 부담감까지 짊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게들도 당연히 같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에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하려 합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제 뒤통수를 세게 쳐주셨던 분들께 결말까지 얘기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연휴에 이어 계속 연차 쓰고 집에만 있네요. 내일 다시 출근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 다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 겁도 납니다. 일단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 걸 뒤늦게 보았어요. 해명을 할 이유는 딱히 없지만 제 이야기와 진심 어린 조언들이 모두 거짓으로 매도되는 것이 참으로 싫으네요.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되게 당연하단 듯이 곁에 있던 사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니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네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안전이별 하라는 얘기, 오빠 데리고 가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사람 아니란 걸 알았고 제가 바보처럼 너무 사람을 믿어서 그런지 혼자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저도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제가 꺼낸 한마디가 우리 그만하자였고 그가 꺼낸 한마디는 정말 미안하다였어요. 저는 몇 분 동안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걸 참다 돌아 나왔고 그도 고개를 숙이고 제가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 저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젯밤 아빠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오빠는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모두 다 털어놨어요.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고생길인 걸 뻔히 알고 보내려니 그렇게 속이 탔었는데 그래도 네가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좋다고 하니 어떻게 반대를 하겠니? 헤어졌다는 소식이 반갑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다. 너무 뻔한 위로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란다. 그동안 혼자 앓느라 힘들었겠구나.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너는 다른 걱정 말고 마음 추스리기만 해라. 엄마에게는 내가 말하마. 대충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네요. 주무시는 엄마 깨실까 소리 죽여 우느라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속 큰 무언가만 툭 빠진 기분이에요. 세상 모든 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만 마음이 쓰리네요.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